3월 18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대담, 포항시 북구 무소속 이재원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셨는데요.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실 텐데요. 결국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결국은 어떤 사회를 만드냐고 봤을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적임자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치에 도전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어떤 공익의 기여, 그러니까 공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이 포항인 만큼 우리 포항을 위해서 좀 더 공익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세상을, 포항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출마의 변이라 하겠습니다. 네. 또 포항 출신으로서 병원도 운영하셨고 또 다양한 사회 단체 활동도 계속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공통 질문이니까 경력을 위주로 한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포항 북구 영흥동에서 태어났고요. 남부초등학교, 그리고 포항중학교, 포항고등학교 다 포항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말씀하셨듯이 의사죠. 직업이 의사고 북구에서 개원을 해서 20년간 우리 포항에서 진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결국 저의 55년 정도의 어떤 인생에서 한 40년 이상을 포항에서 그것도 북구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역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지역을 알게 될 기회도 많고 그 말은 결국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어느 누구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저는 북구에 있으면서도 또 제가 세 딸의 아버지입니다. 네. 사실 인구 감소가 뭐 국가적 위기인데, 세 딸을 우리 포항에서 키워서 걔들 다 학교를 포항에서 보냈고요. 네. 의료 활동을 해온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활동 외에도 우리 포항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전문가들과 함께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정신이 어떤 건지, 포항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쭉 해온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포항이 좀 더 나은 포항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치 활동에 저의 어떤 쌓아온 어떤 그런 경력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네. 경력을 위주로 한 본인 소개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공천에 신청하셨지만 탈락하시고 이제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 공천 결과에 승복을 했는데 이 후보는 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승복하지 않고 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흔히 보통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천받은 후보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고 대개 그냥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후보는 그냥 자기 욕심에 어떤 더 무소속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이었을 텐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제 공천에 사실은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저 아닌 다른 후보가 결국 그 현역 그 국회의원하고 경선을 했었고요. 그 네. 결과 다시 현역이 다시 공천을 받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됐는데 제가 컷오프 되었지만 다른 후보가 경선 후보가 되었을 때 저는 현역이 교체되어야 된다라는 시민 열망에 따라서 다른 후보를 저희가 지지도 했었죠. 그래서 네. 공천 결과에 맞추어서 어떤 현역 교체에 대해서 저는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의 결정이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민들의 정서상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한 40여일 정도 선거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거가 다 끝난 것 같은 어떤 시민들의 무력감 네.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갈 곳 없는 표심을 안아서 어떤 그 시민 후보로서 무소속이지만 그렇게 선거에 임하는 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항시와 북구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주된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서 제가 세 딸을 이야기 드리면서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런 인구 감소의 문제는 대도시보다는 우리 포항과 같은 지역
지방 도시가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텐데요. 음.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주자. 우리 포항 출신들이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했지만 포항에서 돌아올 만한 어떤 음. 일자리가 없다면 그건 네. 돌아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그런 아기를 더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음.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어떤 경험을 쌓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의 아이디어로 우리 포항에 벌써 어떤 도심에는 뭐 빈 상가라든지 빈 집이라든지 많거든요. 어떤 그러한 혜택을 주면 이러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포항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라는 청년 유턴 지원 사업 뭐 이러한 것들 저는 음.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30만 명이 이미 서명을 해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이슈가 되었던 우리 지역의 의대 유치와 네. 그다음 대형 병원들 음. 이런 것들은 제가 직업이 의사인 만큼 음. 의사가 정치인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포항 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그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포항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왔다고 했는데요. 우리 포항의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형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살린다면 육해공이 다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 KTX 역사가 있고요. 영일만 신항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항은 우리 포항 북구는 아니지만 뭐 공항이 남구 북구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어떤 육해공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포항이 물류 그리고 관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산업 뿐만 아니라 그런 베이스가 되는 기반 도시까지 그런 공약을 저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주요한 뭐 세 가지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현역 의원과의도 대결,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가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이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은 곳이죠. 네. 그에 맞추어서 또 우리 이 지역은 현역 교체에 대한 열망 또한 높습니다. 음. 지난 한 언론에서는 교체 지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교체 지수가 58%나 나오는 어떤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무소속, 즉 당의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무소속이지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이지만 제가 무소속이라고 해서 뭐 포항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포항 소속이다. 음. 그리고 당에서의 공천은 못 받았지만 시민들의 받은 공천이다. 그렇게 음. 한다면 그러한 진위를 포항 시민들의 뜻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다가갈 거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역 교체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시정과 국정이 지금 부조화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포항 같은 도시에서는 우리 포항시장 그리고 양쪽 국회의원들이 합심을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한계상 그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노력을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협조가 안 된다든지 또 반대가 된다든지 하면은 우리 포항 시민들의 결국은 피해로 고스란히 올 텐데요. 네. 지금 북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시장하고의 대립이 각이 워낙에 우리 시민들이 피로도가 높을 만큼 드러내놓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 본다면 우리 비록 국민의힘 지지자가 높다고는 하지만 시정과 국정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당원들도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진위를 말씀드리면 뭐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북구의 김정재 의원이 일을 하고 계신데 김정재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항 북구의 가장 큰 이슈 내지 사명은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8%의 교체 지수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에게 어떤 군림하려고 하는 오만한 정치는 결국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의심할 수 있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다 밝히지 않아도 이미 많이 의혹 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명 내지 없다면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지금 현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전국적인 시각하고 우리 포항이라는 지역에서의 시각이 현 정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여러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말 안에 다 있죠. 지역이고 국회의원이고 즉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 출신이라는 그런 어떤
개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인 어떤 평가에서는 낮고 우리 지역이 높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혹은 우리 시민에게 같이 설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균형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네. 뭐 현재 제가 무소속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오면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평가는 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생각이신가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의 어떤 다수 지지를 얻어서 되는 건데요. 무소속으로 당선을 시켜준 그 유권자들의 뜻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내에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저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국민의힘의 심판에 의해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된다면 또 그분들의 뜻을 또 무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유권자들의 뜻에 맞추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한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렸듯이 포항에 관련된 그동안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 포항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찾아온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포항이 결코 녹록지 않은 우리 호국 도시이고 여러 가지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에 와서만큼은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될 만큼 최근에는 그러한 어떤 공천을 뒤집는 그러한 결과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의 공천은 현역이 인기가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원했을 때의 공천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포항 시민이 원하지 않는 공천 결과 그래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어디 찍을지 모르겠다는 차라리 투표를 안 하겠다는 그러한 공천 결과에 맞서서는 우리 포항 시민 정신이 결국은 어떤 공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시민의 투표로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포항 정신을 살릴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번 선거가 결국은 감동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우리 포항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대담 포항시 북구 무소속 이재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